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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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사인문 아카데미. 네, 오늘 이제 주제가 한국사 경제 유형인데 세 번째 유형으로 어로 경제라고 합니다. 네, 어자라는 것은 물고기 잡을 어자고요. 네, 노자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걸 노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네, 지금은 그냥 다 물고기 어자로 쓰죠. 어자. 네, 물고기 잡이 어자로. 그래서 어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풍부합니다. 만주 지역은. 그리고 산면이 바다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로 경제가 발달됐습니다. 중국은 출발이 황하의 상류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문화가 극히 적습니다. 관념적으로 당나라 이후에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바다 쪽에 오는 거거든요. 중국의 주류들이.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는 바다 쪽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물고기에 관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고대에는. 바다 물고기가 없어요. 왜? 그것만 보면 알아요. 바다는 중국이 아직 못 왔다는 거. 자, 그래서 주로 물고기는 강물고기 이름은 많아요. 그러나 바다 물고기는 막 낭랑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 바다에 대한 가장 많은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어서는 결국에 우리죠. 물론 일본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일본이 하나의 역사 단위로서 아직은 낮은 단계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일본은 언급하지 않겠고 우리 한국사에서 어로 경제.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고대적 생산 양식의 세 번째는 바로 어로 경제입니다. 어로 경제는 구석기 때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로 경제는 이 두 개 경제에 비해서는 되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채집하는 것은 실제 수십만 년이 지나도 지금도 가라비 붙어서 뭐 지금도 해요. 저도 시골에 장모님 계시지만 뭐 뻘에서 막 그냥 매일 어마어마하게 걷어 매일. 그런데도 아직도 씨가 안 마르고 있어요. 이 갯벌을 갖다가 매입해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다는 발상 자체. 사실은 그건 토건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한 거예요. 뭐 새만금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미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는 토지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업을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지만 지금은 그런 토지가 아니라 명동에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부자고 어디야 지하철 옆에 이마트가 있다. 또는 뭐 그랜드 백화점이 있다. 그러면 그쪽이 제일 좋은 거죠. 풍수적으로. 어디 시골에 가서 뭐 우리가 지금 안빈낙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익숙했으면 좋겠는데 어로 경제는 전통 방식 중에 가장 안정된 경제입니다. 특히 우리는 강과 바다가 풍부해요. 왜? 강과 바다가 풍부하다는 것은 숲이 우겨졌다는 겁니다. 숲이 우겨졌다는 것은 채집 경제가 되고 수렵 경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서로 얽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집 경제와 수렵 경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숲과 강에서 물이 흐르고 바다가 있음으로써 어로 경제도 함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풍부한 데가 어디냐? 내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로 이제 충청도 서해안 쪽인데 뒤쪽으로는 농사도 질 수 있고 앞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그걸 통해서 교역을 할 수가 있고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깊은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성이 높은 게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유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어로 경제를 특징적인 것 중에 한국통사를 인용한 건데요. 우리 이제 부산 동삼동 출토 쪽에 여기 이게 얼굴인데 이게 이제 바로 어로의 생산성을 위한 어떤 샤먼의 얼굴이 아닐까. 부산 동삼동의 태총 조개무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어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토기가 농경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토기는 어로를 하는 사람이 가장 효용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패류를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거. 소금물 있는 데 끓여 먹으면 정말 이제 어패류가 양식으로서 근데 풍부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낚시와 그물이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바닷가 쪽에 바위 쪽에 많은 데는 해초류가 많죠. 그래서 해초류를 뜯어보면 이건 1년 사계절 먹을 수 있는 거죠. 산은 사실 없어요. 많은 분들이 뭐 산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는 과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풀도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바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상승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자, 이제 어로 경제를 대표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작살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 결합식 도구를 3개를 말했죠. 제일 먼저 발생한 게
순배찌르게 창이고, 두 번째가 작살입니다. 이제 가까운 바다나 강 쪽에서 드디어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로는 채집 어로가 아니라 수렵 어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농경 어로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완도에서 전복 농사를 짓는데 또 김 농사 짓고 미역 농사 짓죠. 이것은 농업경제적 어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집, 수렵, 농업 어로가 있다라는 거. 자, 이것은 이제 드디어 수렵 어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발전되면 그물이 탄생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어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로가 이제 커지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바늘이 등장하고 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늘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깊은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느냐? 그죠? 얕은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면 그물이 던진다는 건 뭐냐?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는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의 생태를 알아야 돼. 계절적 변화. 가을에 무슨 물고기가 오고, 봄에 무슨 물고기가 오고, 이렇게.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이제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 때는 타지로 나타나죠. 조기팥이라든지 또는 오징어.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원거리 바다에 가서 사냥을 하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이제, 단계가 되고, 좀 더 발전하면 뭐가 되느냐? 조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민들이 그 갯벌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합니다. 뿌려,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채집을 떠나서 농업적 성격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로의 가장 높은 단계. 두 가지를 한번 듣는다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여기, 유튜브로 들으시는 학습자분,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수강하러 오신 분들 한번 어로 경제에서 가장 높은 생산을 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미 정답이 나온 것 같고요. 폭염입니다. 폭염은 고기로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이 중요합니다. 이 기름은 고급 화장입니다. 화장품. 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화장품이 이제 고래 기름이고요. 경유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소기름, 그리고 말기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북방에서는 주로 이제 말 오줌으로 이걸 여기 닦거든요. 왜냐하면 북방에서 세찬 바람에는 그냥 바람만 오는 게 아니라 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오면서 싹 스치는 순간 여기 다 찢어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소오줌이나 그 다음에 돼지 오줌. 저 유목민은 돼지를 가지고 이동을 못하니까 수렵하는 사람은 바로 돼지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이게 트지 않습니다. 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래 기름이 가장 높은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버릴 게 없죠. 그리고 뼈 같은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집 짓고 쓸 때 쓰고, 여러 가지 가루를 내서 약재로도 쓰고. 자, 그래서 이 고래가 가장 어로 경제의 상위에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바닷물을 쓰는 거죠. 바닷물. 소금이죠, 소금. 바로 바닷물을 증류시켜서 만든 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로 경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먹거리 문화인데요. 그 먹거리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미역, 젓갈, 소금. 근데 소금은 소량 생산해서 이제 국가 단위로, 그러니까 집단, 한 그 지역의 사회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이 경제를 장악하는 순간 그 지역의 호족이 돼버린 거죠. 대표적으로 왕건의 두 번째 부인 나주호가 그 집안, 오다련의 집안이 바로 이 소금을 바탕으로 고려건국의 우두머리 됐고, 그의 아들이 해종이 되는. 그러니까 그 소금은 단순한 이제 경제를 넘어서 정치 군사적 힘까지 갖게 되는 요거고요. 또 우리 민족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젓갈 문화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젓갈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 이제가 절임, 채소나 야채를 절임해서 발효해서 보관하는 방법. 또 하나가 바로 이 물고기를 이렇게 발효해서 저렴하고, 그리고 세 가지가 육고기인데 우리 한국에는 육고기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육고기는 이래서 이제 수렵하는 사람은 유목이나 수렵하는 사람은 그 육고기를 어디 항아리에다 담아서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두드려서 수분을 뺀 후에 육포로 보관을 하고, 또 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잡는데 사실은 가축을 많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육장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채소 중에는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두부를 발효해서 간장으로도 만들고 된장으로도 만드는 거. 예? 그리고 바닷가, 그리고 이제 육고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바닷가 쪽에 중국에는 없는 우리만이 갖는 특징이죠. 갯벌도 발달됐고, 그래서 이러한 젓갈 문화가 이 어로 경제의 상당 부분 식문화를 차지한다는 거. 그리고 한국인과 떼할 수 없는 게 바로 바닷가 쪽에 해초류 가운데 김과 미역. 요새 이제 김과 미역이 세계 수출 1위래요. 그렇게 인기가 좋대, 외국인들한테.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아마 방류를 할 것 같은데, 이 미역과 김에 대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심리적으로 많은 소비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라 수입을 하는 나라들이 한국의 김. 그러면 이제 누가 이득을 보냐? 그 맞대가리 없는 중국 김이 이제, 중국이 요새 동해안에서 이 김과 미역 엄청나게 양식을 하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요. 왜? 염분이나 미네랄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이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것은 한국이 이 어로 경제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하면 되는데, 이 어로 경제도 끝나는 게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팜과 결합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아파트가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물고기 양식 아파트가. 그래서 광어라든지 아주 고급 어종들 있죠.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전복을 주로 하지만 좀 지나면 아주 그 고급 어종들 있죠. 그것들이 이제 양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로 경제도 이제 4차 산업.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치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양식을 해서 바다에다 키우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끌어다가 바닷가 쪽에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들어선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거기서 키우게 되면 21세기형 바로 어로 경제가 탄생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대적 생산 양식 가운데 구석 시대 때 발생했던 채집 경제, 그 다음에 수렵 경제, 그리고 어로 경제를 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